한국에서 즐길 거리는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것들이 공유가 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만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온 여성이 한국의 특색 있는 문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많은 치유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독일 수도인 베를린에서 온 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대학을 마친 후 현재는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한국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고 긍정적인 미래를 약속한 사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국의 TV에서도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연예인들이 자신의 고충을 밝히면서 많은 사람도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기도 한데요. 사실 방송에서 이슈처럼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겪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견디기 힘든 질환이에요. 무엇보다 제일 고통스러운 건 아무 이유 없이 시작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보통 공황장애가 시작되면 거의 20분 정도 그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지고 빠른 맥박과 호흡곤란, 발한 등 세상의 모든 불안 증세가 단시간에 그것도 한꺼번에 온다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더 최악인 점은 이런 발작이 나타나고 끝나게 돼도 다음 발작이 있지는 않을까 평소에도 노심초사하는 두려움에 잠을 못 잘 지경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와 검사를 받아도 그 이유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만으로도 증상이 쉽게 호전되지 않았고 대학 생활을 마칠 때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진정한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사회에 발을 내디뎌야 하는 순간인데 아직도 공황장애로 인해 살아가는 데 지장을 받는 저 자신이 너무나 미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꾸준히 공황장애의 치료에 대한 방법을 알아봤고 저는 한 외국인의 한국에서의 템플스테이 경험을 보게 되었어요. 그 외국인은 저 같은 공황장애는 아니었지만 불안 증세와 우울증이 있던 상태였어요. 한국을 여행하며 템플스테이 체험까지 경험한 그 외국인은 고국으로 돌아와 많이 나아진 건강 상태를 공유하는 글을 올렸고 이 내용은 저로 하여금 호기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한국은 자연경관이 좋고 특히 산행은 사계절 내내 인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취미나 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황장애가 생기기 전에는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하프마라톤 대회도 출전했을 만큼 걸어 다니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물론 공황장애가 생기고 나서는 어딜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저에게는 공포였지만요. 한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관광하기 좋기로 유명한 나라가 되었고 돌아다닐 곳도 많다는 것은 이미 한국에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을 통해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업을 알아보기 전에 한국으로 템플스테이를 가보기로 결심하게 됐죠. 하지만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시간 비행이었습니다. 14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을 제가 과연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공황장애가 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에게 한국으로 같이 다녀오자고 부탁드렸고 엄마는 저희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며 한국으로의 여행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출발할 때의 계절은 가을이었는데요. 한국의 가을은 단풍으로 유명하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고 최대한 겨울이 오기 전에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서둘러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당일 저는 불안한 마음이 제 온몸을 휘감았지만 반대로 한국에 가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 역시 가지게 되어서 전날 밤에는 자는 둥 마는 둥 하며 아침 일찍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저는 게이트 앞에서 비행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아무 일 없이 한국에 도착만 하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비행기에 탑승하고 드디어 독일을 떠나 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한국으로 비행이라 그런지 한국인 승무원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인천공항에 내리지도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한국에 이미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륙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드디어 올 게 왔다는 게 느껴졌어요. 현실을 부정하려고 애를 썼지만 공황장애가 오는 것은 제 뜻대로 막을 수는 없었죠. 곧땀은 비 오는 듯 쏟아지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며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을 느낄 때 누군가 저희 손을 잡아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제 창가 쪽에는 엄마가 앉아 있어서 제 오른손을 잡고는 있었지만 통로 쪽에 있던 제 왼손을 한국인 승무원이 잡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도 만약 제가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면 그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절대 티를 내지 않겠다고 수백 번 마음먹었거든요. 하지만 증세가 나타난 지 채 1분도 되기 전에 한국인 승무원은 저희 이런 안 좋은 안색을 보고 바로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제 손을 잡아줬던 것이었죠. 저는 죽을 것 같은 상태였지만 그 한국인 승무원이 잡아준 손이 그토록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를 타자마자 느꼈던 이미 한국에 도착했던 것 같은 기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20분이 넘게 가는 증세였지만 비행기 안에서 5분이 채 되지 않은 채 공황장애 증상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물론 한국인 승무원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손을 잡아준 영향도 있었겠죠. 하지만 앞으로 저희 좋지 않은 건강에 대해 나아지려고 노력하기 위한 첫 도전을 시작했고 이미 독일을 떠난 순간부터 저 자신을 위한 치료가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가 예상보다 빨리 멈춘 발작은 저에게 기분 좋은 당혹감을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첫 번째 발작 뒤로는 도착할 때까지 재발은 하지 않았고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임시로 머물 서울의 호텔 숙소로 향하기 위해 저와 엄마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공항버스는 출발하고 나서 만약에 발작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 중간에 내릴 수도 없는 부분이기에 언제든지 중간에 내릴 수 있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 지하철역에서 일회용 지하철 티켓을 발권받기 위해 기계 앞에 섰지만 낯선 서울의 지하철 노선은 저희 모녀에게는 알 수 없는 도형으로만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가 도착할 장소를 찾는 것에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한국인 여성이 저희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영어로 "어디 가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저 역시 영어로 서울 목적지 역을 말해줬고 그녀는 별말 없이 해당 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지하철 플랫폼을 향해 걸어 내려갔습니다. 순간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며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저희가 도움이 필요한 건 어떻게 알았으며 저희가 도착하고 싶은 역을 가르쳐만 주고 쿨하게 가는 뒷모습은 참 고마우면서도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여성의 도움으로 저희는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서울을 향하는 지하철에 저와 저희 엄마는 한국인에게 세 번째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비행기 안에서 발작을 한번 일으켰기에 저도 모르게 지하철을 타자마자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죠. 아, 다시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저는 발작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호텔에 도착하기까지는 30여 분이 남아 있었고 도저히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엄마와 함께 중간에 내려서 상황이 진정이 된 다음 다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호흡이 오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지하철 의자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보던 한국인 승객들은 저의 상태를 보러 주위에 몰려들었고 한눈에 봐도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던 저를 보고 나서는 모두 제 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다른 칸으로 옮겨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공황장애에 대한 질환을 많이들 알고 있다고는 들었으나 저의 이런 발작 증세를 보고 나서 말없이 대처해주는 한국인들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어떤 한국인 여성분은 저희 엄마에게 손수건을 한 장 주며 땀을 닦으라는 말도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 주위가 텅 비며 공간감이 생기자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 독일이나 다른 유럽에서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냥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을 거예요. 그만큼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이기에 엄청난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신경 쓰지도 않거든요. 저를 배려해준 지하철의 승객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중간에 내리지 않고 무사히 호텔이 있는 지하철역까지 도착하게 된 것이죠. 참 신기했습니다. 비행기에서도 발작 증세는 채 10분이 넘지 않았고 지하철에서 역시 길지 않은 시간 동안만 힘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나름 힘든 여정 속에서 무사히 호텔에 도착한 저희 모녀는 다음 날에 템플스테이를 기다리며 하룻밤을 보내게 됐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저는 엄마와 함께 독일에서 미리 알아본 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제 몸 상태가 상태인지라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가기로 했죠. 하지만 절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실망을 감출 수 없게 되었어요. 바로 템플스테이 참여에 대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1년 이내 심리치료, 즉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 치료받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참가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한국에 이토록 힘들게 왔는데 이대로 나의 여정은 끝나는가 보다 했지만 템플스테이 관계자분께서는 제가 외국에서 왔고 현재 약물 치료를 한 지 시간이 흘렀기에
예정이었던 3박 4일까지는 안 되지만 2박 3일은 머물다 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스님에게 한국어로 감사한다고 10번이나 했던 것 같아요. 한국인들의 정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템플스테이가 끝나고 퇴소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규정대로라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에 받아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첫 번째 한국에서의 템플스테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짐을 풀고 저를 한 바퀴 돌아보며 저는 마음속에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어요. 단청이라고 불리는 그림들의 아름다움과 산속에 둘러싸인 낮은 건축물들을 보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힐링이 되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템플스테이의 복장으로 갈아입으니 마치 저 자신이 한국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될 정도로 저에게 딱 맞는 옷차림이었죠. 저희 말고도 다른 외국에서 온 커플들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닌 한국의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들어 외국인의 한국 관광 코스로 유명해졌다고 이미 알고는 있었으나 직접 눈으로 보니 그 인기가 대단하긴 하구나라며 감탄하기도 했네요. 둘째 날은 저를 둘러싸고 있는 산을 다녀보기로 했어요. 산에 올라가는 도중 가을에 오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한국의 가을산은 너무나도 예뻤어요. 빨갛고 노랗게 물든 낙엽들이 마치 도화지에 그린 그림 같았습니다. 솔직히 산행하면서 저는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독일에서는 항상 어디를 가나 공황장애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길을 걷는 내내 걱정하며 걷곤 했는데 템플스테이를 위해 절간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상쾌한 산 공기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절의 분위기는 이미 저희 질병을 치료하고 있구나라며 감탄하면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1시간에 걸친 산행에 저희는 작은 봉우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저희 말고도 이미 몇몇 한국분이 도착해 있었죠. 저와 엄마는 1시간이나 걸릴 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목이 마른 상태였는데 이미 정상에 오른 한국인 커플은 저희에게 생수병 하나와 귤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 한국인은 저에게 원래 한국 사람은 산 위에 올라오면 과일이나 김밥, 간식거리 등을 먹고 정상의 경관을 한동안 바라보고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한국 여행, 그것도 한국 산행은 처음이었기에 그런 문화는 전혀 몰랐죠. 하지만 이렇게 물과 귤을 건네는 한국인 커플을 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정겨움이 느껴졌습니다. 아, 혹시 이게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며 절로 돌아오게 되었죠. 숙소에 들어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도 그랬고 지하철 매표소, 서울 호텔로 오는 지하철 안 그리고 오늘 산 정상에서 보여준 한국인 커플의 호의는 바로 한국인을 가장 잘 나타낸다는 정이란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박 3일간의 템플스테이를 마치고 저는 엄마와 함께 서울의 숙소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온 뒤에도 한국의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유명한 산인 설악산, 오대산, 북한산을 다니며 한국의 가을 단풍을 맘껏 즐겼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발작 증세는 조금씩 보였으나 이는 차츰 좋아지면서 독일로 돌아오고 나서도 공황장애 증상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거의 10여 년 만에 걷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한국에서 원 없이 걸어 다녔어요. 그랬기에 3년이 흐른 지금은 공황장애가 완치될 정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독일에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한국인의 정에 대한 문화가 저 자신에게도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어요. 오죽하면 한국인 남친이 저를 서운하게 하면 참 정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니까요. 지금까지 독일 여성의 따뜻한 사연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